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매운맛 좀 보여준다는 음식점에 가면 항상 차림판 위에 있는 표가 있죠. 매운맛 몇 단계로 해드릴까요? 기본으로 해드려도 매운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4단계에 꼭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가 그렇고요. 유튜버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많은 날 가면 저 오늘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4단계로 해주세요. 이럴 때 있죠. 매운맛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소울푸드에 반드시 들어가는 맛이기도 합니다. 말린 고추나 고춧가루, 우리 1인당 연간 고추 소비량이 3.8kg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매운 라면 1년에 8억 개나 팔린답니다. 오늘 매운맛 좀 보여주러 오신 분이 그래서 계시거든요.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의 강병철 교수와 함께 30년 내공의 매운맛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 달 만에 뵙는 건가요? 네. 교수님, 지난번에 농산물 종자 로열티 요거 참 아깝다. 우리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 네. 청양고추 로열티를 독일의 바이엘이 가지고 있다 해서 네. 우리 고추 먹을 때 그럼 바이엘이 돈 버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오늘 매운맛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지난 30년간 고추 연구해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추의 매운맛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매운맛이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교수님. 네. 고추의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강도 맵고 마늘도 맵고 네. 소위 말하는 그 사찰에서 오신채라고 하는 것도 다 각자의 매운맛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이 고추에 많이 들어있다는 캡사이신 그쪽 매운맛을 좋아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매운맛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네. 이제 휘발성하고 비휘발성. 앞서 말씀하신 그 생강이나 양파, 마늘에 있는 거는 휘발성 매운맛이고요.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비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양파나 마늘을 이렇게 썰면 눈으로 매운맛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알리신이나 알릴 설파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기체 상태로 공중에 떠다니다가 이제 매운맛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기체로 다니니까 마늘이나 양파 이런 거를 요리하면 매운맛이 좀 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 날아가서 그렇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고추에 캡사이신을 더 좋아하는가? 그래서 이제 고추에 들어있는 매운맛은 말씀하신 대로 캡사이신이고 생강에 들어있는 건 진저롤이라고 하고 후추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피페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캡사이신의 매운맛의 정도하고 진저롤이나 피페린의 매운맛 정도를 비교하면 캡사이신이 진저롤보다는 한 150배, 그 다음에 피페린보다는 150배, 진저롤보다는 한 300배 정도 더 맵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추를 찾게 되는 거죠. 양파나 생강 가지고는 우리는 이 매운맛에 대한 허기를 달랠 수 없다는 건데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 마이크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네, 주시면 우리 네. 조금 더 네. 긴밀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사람들은 생강이나 양파 정도 매운 걸로는 여기선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음식 하면 다들 떠올리는 게 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치 맛도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의 대명사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매운 김치 먹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 역사를 보면 크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삼국시대에 이제 김치의 원형이 되는 이 절임 채소가 있었고 이제 독일에 가보시면 이제 사워크라우트라고 있잖아요. 양파 절인 거, 네. 발효시킨 건데. 그러니까 삼국시대 김치는 그런 형태의 절임 채소였다. 이렇게 장아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도 장아찌 많이 먹지만. 그런데 이런 장아찌가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양한 양념하고 혼합이 되면서 이제 독특한 이제 발효식품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소를 이제 도입하게 되니까 다양한 채소가 이제 김치의 주재료가 되면서 김치 종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제 김치 만들 때 젓갈을 넣잖아요. 네. 이 젓갈을 넣기 시작한 거는 문헌에 보면 한 1400년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젓갈을 섞은 이제 석박지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하고 이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빨간색 김치는 이제 고추가 우리나라로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젓갈 넣어서 푹 삭힌 그 맛있는 김장김치 네. 그런 식으로 먹은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예. 고추가 임진왜란 당시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거는 뭐 새설입니다만 네. 일본에서 이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네. 이 매운 고추 매운맛 좀 봐라 하고 들여왔는데 네. 우리가 그걸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다는 설도 있어요. 이게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치가 굉장히 맵기 때문에 고추에 들어가 있는 그 캡사이신이 굉장히 맵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호신용이라 아니면 우리 그 최루탄 원료에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 맵죠. 그러니까 이걸 고농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본군이 무기를 가져왔다.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 문헌에 보면 우리 지봉유설에는 뭐 고추가 일본으로 왔다고 돼 있는데 일본 문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설이 한국에서 임진왜란 때 갖고 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줬다. 네, 우리가 줬다. 그러니까 항상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뭐가 한국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고추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으로 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을 지내신 이제 건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 고문원을 조사를 해가지고 네. 고문원에 보면 훈몽자회, 구급 간이방 이런데 우리 고추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초라는 문헌이 등장하는 게 조선 그 임진왜란 이전에 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초가 진짜 고춘지는 한글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데 그런 문헌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백과사전에도 한국에서 전파됐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유전자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네. 품종 개발을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유독 우리나라 재래종 고추들은 그 다른 전 세계의 그 고추들하고 이 개통도가 좀 다르게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이 건대영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거 일본 전래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전래설은 좀 틀린 거고 우리나라가 전래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일본 임진왜란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추정인데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어원이 고초 네. 그 고자가 고통스럽다, 네, 맵다, 네, 그 정말 지독한 풀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네. 매워서 못 먹다가 네. 김치에 섞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나중에 연구 결과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뵙고 말씀 나눌 때마다 작물 DNA 검사를 항상 한다고 네. 하시니까 이게 좀 네.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매운 걸 먹기 시작했을까? 네. 왜 거의 그 밑반찬으로 생각된 김치에도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네. 철저히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매운 라면이나 매운 떡볶이 이런 거 한번 먹고 나면 네. 약간 고문당하는 느낌도 그렇죠. 있지만 네. 먹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거든요. 네. 네.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네. 이게 심정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캡사이신 성분이 대뇌에서 엔돌핀을 분비하도록 하고요. 엔돌핀은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매운 음식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 뭔가 스트레스에 대한 그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매운 음식을 찾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식 산업 그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시대별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보면
97년 외환위기 당시 그때를 기점으로 매운맛 관련한 외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닭갈비 같은 것도 그때부터 되게 매운맛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불황이 오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운 거를 더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어떻게 보면 엔돌핀이 우리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매운맛을 네. 그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그 여성 연예인인데 볶음을 만들 때 뭔가를 너무 먹고 싶은데 네. 먹을 수는 없고 네. 하지만 아삭한 기분을 느끼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싶어서 네. 그때마다 청양고추를 막 5개, 10개씩 네. 입에 물고 깨물었다는 네. 거예요. 네. 다이어트가 되면서 먹는 맛도 느끼려고. 네. 근데 진짜로 캡사이신을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이 좀 특이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보면 일본에 보면 이제 고추차도 있고 네. 이제 고추 가루 매운 거를 이제 그 탕에다 풀어가지고 네. 뭐 목욕을 이게 반신욕을 캡사이신 했다. 반신욕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그 열풍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캡사이신을 섭취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게 이제 그 우리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게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아드레날린은 그 기초 대사를 증가시키고 이제 기초 대사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지방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매운 거를 많이 먹으면 땀 엄청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그만큼 연령 소모가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추가 맵기 때문에 아무리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기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게 섭취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는 뭐 그 연고로 해가지고 화장품 형태의 가 나와가지고 다리를 뚱뚱한 사람 다리에 바르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캡사이신이 우리가 입으로 느끼는 맛이 아니라 사실은 통각이랑 그 온점의 온각의 작용을 열을 느끼는데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바르면 엄청나게 고통이 느껴져 가지고 이걸 아무리 다리살이 많이 빠진다고 해도 이게 이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한계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시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겨울에 굉장히 짧은 것들이 입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순간적으로 다리가 되게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나친 캡사이신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통증을 낮추기 위한 캡사이신 연고가 있다. 이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네요. 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캡사이신이 음식의 매운맛을 내는 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 파스 같은 거 붙이면 후끈후끈 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그 원료가 캡사이신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류마티스 이런 치료하는 연고 이런 데도 쓰이고요. 이제 그 열대 지방에서는 뭐 후추도 비슷하지만 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김치 넣었을 때 사실은 우리 몸에 유해한 균은 별로 없고 무해한 균들,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자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캡사이신의 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고추의 캡사이신이 종양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운맛 참 오묘하고 고통과 맛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고추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가보면 뭐 아사기도 있고 뭐 오이도 있고 청양은 뭐 전통적인 거 꽈리고추도 있고요. 이렇게 고추의 종자도 다양하지만 아예 종자 단계에서부터 매운맛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마라탕집도 아니고 매운맛을 종자 단계부터 조절한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매운맛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제 고추에서 이제 캡사이신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희석을 하게 됩니다. 네. 설탕물에 희석을 하는데 희석을 몇 배까지 했을 때 매운맛을 못 느끼는가. 이거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데 SHU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먹는 김치에 들어가는 이런 고추는 한 스코빌 지수로 한 3,50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그 말씀하신 청양고추는 네. 한 10,000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세네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잘 네. 못 먹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스콜피온. 이게 뭐 매운 정도가 스콜피온의 독 정도 된다는 뜻이죠. 아니면 캐롤라이나 리퍼 이런 거는 네. 150에서 200만 스코빌 유닛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청양보다 한 100배 정도 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한번 손에 닿으면 여기 물집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운 정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이런 계통이나 품종들이 있는 거죠. 근데 기자님이 네. 보시기에 매우 고추를 딱 청양을 먹었을 때 매운맛이 느껴지는, 매운맛이 합성되는 조직은 고추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예전에 고추밭에서 농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교수님. 고추의 그 끝쪽보다는 네. 요 꼭지가 연결된 그 위쪽이 매웠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고추의 매운맛이 종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종자가 달리는 그 조직을 태자라고 하는데요. 아. 그 태자 조직이 그 캡사이신을 합성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태자가 그 위로 가면서 좀 덜 발달하고 이 꼭지 부분에 많이 발달을 네. 하는데 거기에서 매운맛을 느끼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콜피온이나 캐롤라이나 리퍼 이런 것들은 그 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아삭함을 느끼는 그 조직을 이제 과피라고 하고 이제 과육 내지 과피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매운맛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네. 엄청나게 더 매운 그 품종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청양고추보다 100배나 매운 거 요거는 이거는 그냥 먹을 수는 없죠, 교수님. 네, 그러니까 공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공업용. 네, 공업용 식품 마라탕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추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을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액기스. 아. 그러니까 액기스 넣으니까 그걸로 이제 마라탕이나 아니면 식품 아니면 식당에서 매운맛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신라면의 매운맛도 어떻게 보면 그 추출물의 함량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라탕이 사실 요즘 MZ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네, 네. 그 래퍼 이영지 씨는 네. 한 달에 마라탕에만 100만 원 넘게 쓴다고 해서 네. 그 인스타그램 글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그 맛의 기원이 되는 품종의 개발 그리고 네. 품종의 주권을 갖는 거예요. 네. 근데 교수님이 지금 다양한 고추 품종을 우리가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품종 개발할 때 크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제 육종학 그 수업에서 3가지 목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재배하는데 병해충이 없게 할 건가, 아니면 이런 그 매운맛이라든지 그 고추나 아니면 다른 그 농산물에 들어있는 품질, 기능성, 제아잔틴, 루테인 이런 거 어떻게 많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6종 목표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이 그 병해충 저항성 품종을 만드는 연구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캡사이신이 굉장히 그 다양한 기능이 있고 맛으로도 느끼지만 이제 의약품이나 공업용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사용 한계, 우리가 먹는 거나 이런 그 의약품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맵지 않은 캡사이신. 그거를 캡시에이트라고 하는데 캡시에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매운맛인데 그런 거 통증을 못 느끼는 네. 이런
기능성 캡시이트가 만든 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맵지 않은 캡사이신이 맵지 않다. 저는 약간 이게 팥이 안 들어있는 그렇죠. 그 찐빵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게 인기가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뭐 호불호가 좀 갈릴 거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그 고추 청양하면 이게 청양의 매운맛도 있지만 청양의 어떤 다른 기능 아주 청양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매운 향. 뭔가 굉장히 아삭하고 네. 아주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개발한 품종은 매운 향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고추를 딱 쪼개면 엄청 매울 것 같은데 맛을 보면 하나도 안 매워요. 그러니까 좀 그런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 살은 안 찌는 치즈케이크 뭐 이런 느낌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 치즈케이크는 사실 살이 쪄야 맛있는 네.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이런 종자 산업이 앞으로 한국 경제 주요 수입원이 될 수도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종자 시장 규모가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아시아 지역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자, 특히 이제 고품질 종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한 50년간 벼나 아니면 우리 김치 재료가 되는 뭐 고추, 배추, 무에 대한 그 육종 기술은 세계 최고의 육종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나 뭐 아니면 뭐 그 2차 전지나 이런 거는 이제 세계 1등 가고 있는데 종자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 종자 회사들이 점유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이 종자 산업이나 농업을 산업으로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70년대 경제 발전을 하면서 농촌이나 농업에 희생시키면서 그쪽의 인력을 엄청 우리가 도시로 빨아들였죠. 도시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좀 붕괴가 일어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종자 회사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뭐 투자가 돼야지 발전하는데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제 또 농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외국 농산물이 싸게 많이 들어오니까 또 거기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웃의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시장을 노리게 되면 이제 우리 내수용뿐만이 아니라 그 수출용으로도 많이 우리가 품종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기술이 뭐 다른 거 다 앞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발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사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유퀴즈에 종자은행 나왔을 때 그것도 참 그 의미 깊게 봤거든요. 이 땅에 사라지는 종자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은행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먼저일 거고 남들한테 헐값에 넘긴 종자들 너무 아깝잖아요. 교수님. 종자 주권 찾아오려면 일단 멋진 걸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멋진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그동안 지난 한 10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해갖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은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농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늘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농업은 방위 산업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종자 시장이 50조 전 세계적으로 50조지만 50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하면 그러니까 식품 산업 전체로 하면 자동차 반도체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종자에 대한 투자는 국가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방위산업 예산 가지고 누가 경제 논리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종자 산업 그다음에 그 농산업, 농생명 산업도 좀 그런 차원에서 국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의 강병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